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6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35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경우에 따라서 주말에 너무 신나게 노셔가지고 월요일을 아주 피곤하게 첫 주의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래서 지금쯤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롱해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놀 땐 참 재밌는데, 그쵸? 놀 때는 참 재밌는데 그게 그 감정이 너무 앞서서 첫 주의 시작을 좀 피곤하게부터 해버리면 기분도 많이 안 좋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말을 너무 열심히 달리셔서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은 보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다시 되찾으시길 응원하고 염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계발서가 상당히 읽기 편해서 저는 편합니다. 좋습니다. 내용도 아무래도 자기계발서는 내용이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앞부분, 극 초반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죠.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5,000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린 위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율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윌리스 캐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내 강의를 들었던 뉴욕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제법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 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죠.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 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 씨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소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넘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평판이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죠.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은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기꾼에게 $5,000를 건넬지 말지 고심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윌리스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캐리어가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죠.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죠.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궤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드러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얼 헤이니는 지금 52세로 매사추세츠주 윈체스터 웨지미어가 52번지에 살고 있다. 윌리스 캐리어는 2만 달러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얼 헤이니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2. 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2.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장.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알렉시스 카렐. 얼마 전 저녁에 한 이웃이 굳이 집까지 찾아와 가족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뉴욕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천연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주사를 맞았다. 병원은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를 비롯해 커다란 공장에도 접종소가 설치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 시민에게 접종을 하느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일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욕에서 8명이 천연두에 걸려 그중 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00만 명 넘게 사는 도시에서 고작 2명이 죽은 것이다. 나는 뉴욕에서 37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금껏 걱정이라는 감정적 질병에 대비하라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난 37년 동안 천연두보다 10,000배 넘게 피해를 준 병인데도 말이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 누구도 미국인 10명 중 1명은 걱정과 정서적 갈등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경고하기 위해 이 장을 쓰고 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 알렉시스 카렐이 말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어디 사업가뿐이겠는가? 가정주부, 수의사, 벽돌공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산타페 철도회사의 의료 책임자인 O.F. 고버 박사와 함께 자동차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를 돌아보며
휴가를 보냈다. 그의 정확한 직함은 걸프 콜로라도 산타페 병원 협회의 수석 의사였다. 그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상의 병을 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욱신거리는 치통 등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며 치통보다 100배 더 심각한 증세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병은 신경성 소화불량, 몇몇 종류의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저도 12년이나 위궤양을 앓았으니까 알 만큼은 알죠.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해서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위액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궤양을 일으키곤 합니다. 신경성 위 질환의 저자인 조셉 몬테규 박사도 같은 말을 했다. 위궤양은 당신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위궤양을 낳는다. 메이오 클리닉의 W.C. 알바레즈 박사는 감정적 스트레스의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 궤양도 불타올랐다가 잠잠해지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위장병 치료를 받은 15,000명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5명 중 4명은 위장병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두려움, 걱정, 혐오, 극도의 이기심, 현실 부적응과 같은 것들이 위장병과 위궤양의 주원인이었다. 심지어 위궤양으로 죽을 수도 있다. 라이프에 따르면 위궤양은 치명적인 질환 리스트에서 10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나는 메이오 클리닉의 해럴드 하베인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전미 산업보건의 협회 정기총회에서 평균 연령 44.3세의 기업체 임원 1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초긴장 상태의 삶이 유발하는 3대 질환, 즉 심장병, 소화기관 궤양, 고혈압 중 하나를 앓고 있었다. 기업체 임원 셋 중 하나가 45세 전에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게 성공의 대가란 말인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위궤양과 심장병을 대가로 승진한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을 얻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잠은 한 곳에서 자고 하루에 고작 3끼만 먹을 수 있을 뿐이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보다 좀 더 깊은 잠을 자고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철도나 담배 회사를 운영하느라 45세의 건강이 망가지느니 벤조를 연주하며 삶을 즐기는 엘라베마의 소작인이 되고 싶다. 담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이 최근 캐나다의 숲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심장병으로 급사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인 61세에 생을 마감했다. 삶의 일부분을 사업상의 성공을 위해 바친 셈이다. 내 생각에 죽을 때 수백만 달러를 남긴 그는 미주리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89세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보다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유명한 메이오 형제는 자기들의 병원 병상 중 절반이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성능 현미경으로 신경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 대부분은 전설적인 복서 잭 댐프시만큼이나 건강해 보였다고 한다. 이들의 신경 문제는 신경의 물리적 퇴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좌절감, 불안, 걱정, 두려움, 패배감, 절망 따위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플라톤은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무려 2300년이 지나서야 의학은 이 위대한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우리는 육체와 정신 모두를 치료하는 정신 신체의학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인류는 수많은 사람에게 때에 이른 죽음을 안겼던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과 같은 물리적 병균에 의한 질병을 상당 부분 정복했기에 지금은 이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병균이 아니라 걱정, 두려움, 혐오, 좌절감, 실망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감정적인 질병의 희생자들이 재난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은 앞으로 미국인 25명 중 1명은 정신병원 신세를 질 것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징집된 미국 젊은이 중 6명의 1명은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했다.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 것일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원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걱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곁에는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의 책 걱정을 멈추면 건강을 얻는다가 놓여 있다. 책의 목차는 이렇다.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을 먹고 자란다. 걱정은 류머티즘을 부를 수 있다. 위를 지키려면 걱정을 줄여라. 걱정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걱정과 갑상선. 걱정 많은 당뇨 환자. 정신의학계의 메이오 형제라고 불리는 칼 매닝거 박사의 책 자신을 배반하는 인간에서도 걱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파괴적인 감정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 놀라운 통찰을 준다.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좋다. 책값은 겨우 $4지만 당신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될 것이다. 걱정은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도록 만들 수 있다.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 몸소 그 사실을 체험했다. 그는 9개월여에 걸쳐 리치몬드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에 맞서는 리 장군의 군대는 의복과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대 규모의 병력이 한꺼번에 탈영하기도 했다. 남은 병사들은 밤마다 막사에 모여 소리치고 울면서 기도했다.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종말이 머지않아 보였다. 결국 리 장군의 군대는 밤을 틈타 목화와 담배 창고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태우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을 뒤로 한 채
리치몬드를 탈출했다. 그랜트의 군대는 퇴각하는 남군을 맹렬히 추격하며 측면과 후방에서 총을 난사했고, 세리든이 이끄는 기병대는 철로를 뜯어내고 보급품 수송 열차를 포획한 채 퇴로를 막아섰다. 당시 극심한 두통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던 그랜트는 부대에서 뒤처져 한 농가에 말을 세웠다. 그는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겨자를 푼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겨자 연고를 팔목과 목 뒤에 발랐다. 그런 다음 아침이 되면 병이 낫기를 바라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겨자 연고의 효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 장교가 리 장군의 항복 의사를 담은 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편지를 읽는 순간 순식간에 병이 나았다. 그의 두통은 걱정, 긴장, 그리고 감정 때문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의 감정이 자신감, 성취감, 승리의 색채를 띠는 순간 깨끗이 나은 것이다. 그로부터 70년 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모건소 2세는 지나친 걱정으로 어지럼증을 겪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대통령이 밀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루에 440만 부쉘, 1부쉘은 약 27.2154kg을 매입한 날 그의 걱정은 극에 달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어지러웠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2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정도였다. 걱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자 굳이 도서관이나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당장 집에서 창밖만 내다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이웃 중 한 명은 걱정이 많아 신경쇠약에 걸렸고 심지어 당뇨를 앓는 사람도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그의 혈당치가 치솟았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고향 보르도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민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제 손에 쥐겠지만 간과 폐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반면 내 이웃은 주식 문제를 혈관까지 가지고 가서 거의 죽을 뻔했다. 걱정 때문에 류머티즘과 관절염에 걸려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코넬 대학교의 러셀 세실은 박사는 관절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을 4가지로 꼽았다. 1. 결혼생활 파탄. 2. 재정 파산과 비통. 3. 외로움과 걱정. 4. 해묵은 원한. 물론 관절염이 이런 감정적 상황으로만 비롯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관절염의 종류는 여럿이고 원인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관절염을 낳는 가장 흔한 요인은 세실 박사가 꼽은 4가지다. 예를 들어 내 친구는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가스가 끊기고 집은 압류되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좋다는 약을 써보고 식단을 조절해 보아도 차도가 없던 관절염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심지어 걱정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 윌리엄 맥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협회 강연에서 걱정, 두려움, 잔소리 등에서 생겨난 불쾌한 감정은 신체의 칼슘 균형을 깨트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환자 중 한 명은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입원한 지 3주 만에 충치가 무려 9개나 생겼다. 놀랍게도 평소 그의 치아 상태는 완벽했다고 한다. 급성 갑상샘 항진증, 혈액 속에 갑상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는 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무서워 죽겠다는 듯 부들부들 떨며 몸을 흔들어댄다. 실제로도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진다. 온몸이 통풍구를 활짝 열어둔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른다. 곧바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기력을 하얗게 불태우고 죽을 수도 있다. 얼마 전 급성 갑상샘 함진증을 앓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갔다. 이 병을 38년간 치료해온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대기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환자들을 위한 조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던 봉투 뒷면에 그 말을 옮겨 적었다. 휴식과 기분 전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은 건전한 신앙생활, 수면, 음악, 웃음입니다. 신을 믿고 푹 주무세요.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즐거운 면을 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의사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증세가 나타났나요? 그는 내 친구에게 계속해서 걱정에 파묻혀 산다면 심장병, 위궤양, 당뇨 등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병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척관계라 할 수 있죠. 모두가 걱정에서 비롯된 질병이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메르 오베르는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걱정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외모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영화계에 진출해 보려고 할 당시 저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인도에서 막 도착한 터라 런던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제작자를 여럿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제게 배역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도 바닥을 드러내어 2주 동안은 크래커와 물만 먹으면서 버텼어요.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배가 고팠어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일하고 아마 나는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지도 몰라. 경력도 없고 연기 경력도 경험도 없는 데다가 예쁜 얼굴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주름도 생기고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걱정을 그만둬야 해. 걱정하고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 그나마 내세울 것은 외모밖에 없는데 걱정 때문에 모든 걸 망가뜨릴 수는 없지. 걱정만큼 여성의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상하게 하며 외모를 망치는 것은 없다. 걱정하면 표정이 굳고 입을 앙다물게 되며 얼굴에는 주름이 진다. 그렇게 찌푸린 얼굴이 되는 것이다. 머리가 새고 심지어 탈모가 되기도 한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발진과 뾰루지, 여드름 등으로 시달릴 수도 있다. 오늘날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 질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33만 명의 군인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절반은 걱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삶 때문에 심장병을 얻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알렉시스 카렐이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장병이었다. 남부의 흑인들이나 중국인들은 걱정에서 비롯된 심장병을 거의 앓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의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배나 높다.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신경체계는 용서가 없다 라고 말했다.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해마다 자살한 사람의 수가 5가지 흔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로 걱정 때문이다. 옛날 중국의 잔인한 제후들은 죄수를 고문할 때 손발을 묶은 채로 밤이고 낮이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주머니 밑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끊임없이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점점 망치질 소리처럼 커지면서 죄수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똑같은 방식의 고문이 스페인 종교재판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도 자행되었다. 걱정은 끊임없이 똑똑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린 시절 미주리주에서 살 때 나는 지옥불에 대한 빌리 선데이의 설교를 듣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의 지옥불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걱정이 많다면 당신은 언젠가 고통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협심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런 병에 걸리면 누구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을 것이다. 당신이 내지르는 비명에 비하면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듣는 울부짖음은 영화 장난감 나라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노래처럼 들릴 것이다. 당신은 그저 오 하느님, 제가 이 고통만 벗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다. 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라.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말했다.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적 자아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내적 자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용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내적 자산을 지녔다.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위대한 저서 월든에서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올가 자베이가 보여주었던 의지력과 내적 자산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이다 호주 코들레인 박스 892번지에 사는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을 몰아냈다. 당신과 나도 이 책에서 다루는 오래된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녀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8년 6개월 전 저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었거든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 꼽히는 메오 형제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목에 서서 마지막 순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켈로그에 있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속마음을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가?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건 맞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봐요. 그때 저는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두 손을 있는 힘껏 부여잡으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울지도 않겠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환부에 라드뮴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라면 보통 하루에 10분 30초씩 30일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49일 동안 하루 14분 30초씩 치료를 받았어요. 헐벗은 산비탈의 커다란 바위처럼 앙상한 몸에서 뼈가 툭 삐져나오고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도리어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죠. 웃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즐겁게 먹어야 몸이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암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치 메카프리 박사의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기 힘들었지만 제게 싸울 용기를 준 그 충고는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였습니다. 선지자 마호메트를 열렬히 추종하던 사람들은 가슴에 코란의 구절들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새기고 싶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카렐 박사는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3.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경의 말대로 행하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2. 큰 문제에 부딪혀 궁지에 몰리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사용하라. 1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2단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3단계. 침착한 자세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기억하라.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